18과 집들이에 못 갔어요. 여기서는 아서, 어서, 여서, 그리고 못 혹은 뭐뭐지 못하다를 배워요. 집들이에 못 간 이유를 아서, 어서, 여서를 붙여서 말할 수 있어요. 아서, 어서, 여서예요. 아서, 어서, 여서는 동사나 형용사에부터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임을 나타냅니다. 예문을 볼까요? 민수 씨 어디에 가요? 병원에 가요. 왜 병원에 가요? 배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 그러면은 이 나에 해당하는 배가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요를 한 문장으로 말해 보면은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아서를 붙인 거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서, 어서, 여서의 활용을 볼까요? 이 아서, 어서, 여서는 아주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복잡한 것 같지만 활용되는 것을 많이 담아봤어요. 자, 한번 같이 들여다볼까요? 먼저 아나 오가 오면은 아서를 붙여요. 이 어간이죠. 다를 뺀 어간에 아나 오가 오면은 아서를 붙여요. 그리고 어간에 아나 오가 아니면은 어서를 붙입니다. 이 먹다나 걸리다처럼. 그 다음에 하다를 끝나는 그런 단어인 경우에는 여서를 붙입니다. 이게 앞에도 나왔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해서 일단 봐요. 가다 하면은 아로 끝났죠. 그래서 아서를 붙여서 가서, 가서가 됩니다. 오다는 오에다가 아서를 붙여서 오와서, 와서가 됩니다. 나다는 나에다가 아서를 붙여서 나와서, 나서. 살다는 아서를 붙여서 마찬가지로 살아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아오가 아닐 경우에는 어서를 붙입니다. 먹다는 먹어서 해서 먹어서 됩니다. 걸리다 하면은 걸리어서 리어가 줄어서 려서가 되죠. 그래서 걸려서. 그 다음에 하다를 끝난 경우입니다. 하다 하면은 뭐를 하다 이러죠. 하다 할 때는 여서를 붙여서 하여서가 되는데 하여는 해로 줄어들어서 해서가 됩니다. 이건 아예 요소 대신에 그냥 해설을 막바로 이렇게 고칠 수도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다 똑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다도 공부하여서 공부해서가 됩니다. 좋아하다도 좋아하여서가 돼서 좋아해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이다 아니다. 명사에다가 이다를 붙여서 학생이다 의사이다 아니면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건 아니어요 이럴 때요. 아니에요 할 때요. 자, 그래서 학생이다는 어서를 붙여서 학생이어서 의사이다는 의사할 때 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서를 붙여서 의사 여서 이를 빼고 바로 여서를 붙여서 의사 여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니다 할 때는 아니어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불규칙이 있습니다. exception이라 했죠. irregular 규칙이 아닌 거예요. 이럴 때는 아프다 하면 한국에서는 주로 의가 없어집니다. 탈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서 아의 영향을 받아서 아서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아파서 부르다 누구를 부르다 할 때 택시를 부르다 누구 사람을 부르다 할 때 부르다 할 때는 리을이 들어갑니다. 첨가라는 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에다가 리을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르에 의는 탈락이 됩니다. 의는 없어져요. 그래서 불러서 이렇게 됩니다. 불러서 듣다는 디귿이 리을로 바뀌죠. 매번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어서를 붙이면 들어서. 그 다음에 춥다는 비읍이 우로 바뀝니다. 그래서 추워서 이렇게 됩니다. 자,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이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에 기억이 안 날 때는 한번 돌아가서 보시면 돼요. 활용을 볼까요?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병원을 간 데는 목적지가 있는데 이 목적의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편하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서, 어서, 여서를 붙여서
목적지로 가는 거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질문이나 마찬가지죠.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목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 다음에 나요로 되는 단어들이에요. 열이 나요? 기침이 나요? 콧물이 나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목이 아파서 병원에 가요.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요. 열이 나서 병원에 가요. 기침이 나서 병원에 가요. 콧물이 나서 병원에 가요. 자, 이렇게 활용됩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거예요. 한국어를 왜 공부해요? 아니면 왜 한국어를 공부해요? 왜는 여기 와도 되고 이 앞에 와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하고 같이 읽어봐요. 이 내용은 제가 학생들한테 들은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K-팝을 좋아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서 살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 회사에서 일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한국하고 비즈니스를 해서 한국어를 공부해요. 남자친구가 한국 사람이어서 한국어를 열심히 연습해요. 한국에 유학하려고 해서 한국어를 배워요. 한국에 여행 가려고 해서 한국어를 배워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의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소리내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가족 행사라는 주제로 대화문을 만들었어요. 같이 읽어봐요. 내년이 아버지 환갑이어서 가족 행사를 하려고 해요. 뭘 하면 좋을까요? 아버지가 뭐를 좋아하세요? 여행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여행 가고 싶어요. 하지만 휴가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시고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만 여행 가시도록 하는 게 어때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아직은 두 분이 다 건강하셔서 해외여행 가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환갑은 지난 과에서 예문에서도 나왔어요. 60세 생일이에요. 60번째 생일. 못이에요. 못 아니면은 또는 못머지 못하다.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못은 동사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할 능력이 없거나 어떤 원인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자, 문법 설명은 어렵죠? 근데 예문을 보세요. 못 대사 동사가 붙거나 동사에다가 뭐뭐지 못하다 이렇게 부정을 하는 겁니다. 할 능력이 없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먹다 하면은 못 먹다 아니면은 먹지 못하다. 만들다 못 만들다 만들지 못하다. 가다 못 가다 가지 못하다. 공부하다 공부 못하다 공부하지 못하다. 자, 이렇게 활용됩니다. 못을 활용하는 예문을 같이 읽어봐요. 손을 다쳐서 운동을 못해요. 어제 바빠서 축구 경기를 못 봤어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을 잘 자지 못했어요. 휴대전화를 잃어버려서 연락을 못해요. 저는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해서 노래방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가 아파서 오늘 술을 못 마셔요. 회사 일이 많아서 모임에 못 갔어요. 시간이 없어서 아직 못 읽었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색깔이 되어 있는 거는 뭐뭐 해서 앞에서 배웠던 어서 와서 여서를 나타낸 거고 뒤에 못은
지금 막 배웠던 그런 문법상인데요. 못해요도 있고 잘 자지 못했어요 이렇게도 얘기해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을 잘 못 잤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집들이라는 주제로 대화문을 만들어 봤어요. 자,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세요. 지난 토요일 웨이 씨 집들이에 갔어요. 아니요, 감기에 걸려서 못 갔어요. 열이 많이 나고 기침이 나서요. 저도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갔어요. 저도 못 가서 웨이 씨에게 미안하네요. 그런데 감기는 좀 어때요? 목도 아프고 콧물도 나와요. 감기가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내일 회사 일이 걱정돼요. 회사를 안 가는 것이 좋겠어요. 집에서 푹 쉬세요. 그래서 지금 회사 동료에게 연락하려고요. 자, 여기에 못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죠? 못 가다. 이게 안 가다. 두 가지가 나왔죠. 좋은 비교가 될 거예요. 안 가는 거랑 못 가는 게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집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뒤에 설명을 보도록 해요. 자, 안과 못의 차이가 뭘까요? 처음 뵈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죠. 자, 보면은 먼저 이 동사들을 쭉 봐봐요. 물론 여기 기본형이 있어서 기본형에서 이렇게 아요, 어요, 여요를 붙인 거죠. 수영하다는 수영해요. 먹다, 먹어요. 만들다, 만들어요. 가다, 가요. 여기까지가 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좋다, 좋아요. 예쁘다, 예뻐요. 바쁘다, 바빠요. 이게 형용사입니다. 왜 이거를 나눠놨냐 하면 안에는 동사형사가 다 와요. 그지만 못에는 동사만 옵니다. 그죠? 그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안을 붙이면 수영 안 해요. 안 먹어요. 안 만들어요. 안 가요. 안 좋아요. 안 예뻐요. 안 바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못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 수영 못해요. 못 먹어요. 못 만들어요. 못 가요. 그 다음에 여기는 X표를 해놨죠. 그 표를 해놨어요.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못에는 동사만 오고 형용사는 안 와요. 못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표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수영해요. 수영하다에 수영해요. 한번 해봐요. 수영 안 해요. 수영 안 한다는 거는 단순한 부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상황을 부정하는 건데, 자, 수영을 할 줄을 아는데 수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나 지금 수영 안 해요. 왜냐? 추워서 수영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지금 배고파요. 밥 먹고 싶지 수영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면 요즘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수영하기 싫어요. 그래서 안 해요. 수영을 할 줄은 알아요. 근데 이 옆에 안에서 수영 못해요 하면은 저는 수영할 줄 몰라요. 물에다가 빠뜨리면 물속에 들어가면 엎어하다가 빠져요. 빠져 죽어요. 수영을 못해요. 아시겠죠? 자, 먹다에 먹어요 해서 안 먹어요. 못 먹어요 했어요. 안 먹어요. 나 밥 안 먹어요. 어린 아이들이 부모한테 뗐을 때 있죠. 나 밥 안 먹어. 엄마 나 밥 안 먹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죠. 안 먹는다는 건 먹을 수는 있는데 자기가 안 먹는 거예요. 그 상황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 안 먹는다는 거고 못 먹어요 하는 거는 김치 매워서 못 먹어요. 떡볶이 매워서 못 먹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죠?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만들다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자, 뭔가 장난감을 만들라 그랬어요.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장난감 아시죠? 장난감으로 한번 건물 만들어 봐 그랬어요. 안 만들어요. 나 만들기 싫어. 어린아이가 나 만들기 싫어요, 엄마. 나 안 만들래. 나 장난감 안 만들고 나 바깥에 나가서 놀래. 축구할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못 만들어요. 이거는 뭐예요? 나 만들고는 싶지만 만들 능력이 없어요. 장난감으로
어떻게 건물 만드는지 몰라요. 못 만들어요. 그 말이에요. 가다 보세요. 가다 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자, 놀이공원에 가자고 그래요. 엄마가 아기한테 놀이공원에 가자 그랬는데 아이가 나 안 가요. 나 놀이공원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나 집에서 놀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못 가요는 뭐예요? 놀이공원에 못 가요. 왜 못 가요? 놀이공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뭐 예를 들어서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가 없어요. 지금 배가 아파가지고 놀이공원까지 걸어갈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잘 모르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세요. 앞에 나온 대화문에서 나왔던 집들이에 대해서 알아봐요. 그래서 집들이 갈 때 가져가는 집들이 선물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봐요. 집들이는 이사한 후 친한 사람들을 초대해 새 집을 구경시키고 음식을 대접하는 행사예요. 영어로는 house warming party 이런 말도 쓰기도 하죠. 완전히 똑같지는 않아도 비슷해요. 그죠? 자, 그래서 집들이 선물로는 휴지류, 두루마지 휴지나 부엌 티슈 같은 거, 그 다음에 세제, 빨래할 때 쓰는 세제나 그릇 닦을 때, 설거지 할 때 쓰는 세제 같은 거를 말해요. 그런 거를 많이 사가지고 갔어요. 요즘도 사가지고 가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이 집들이 선물의 의미는 휴지는 집안일이 두루두루 술술 풀리라는 뜻이라 그래요. 잘 되라는 거예요. 새로 이사 갔으니까 새 집에서. 또 세제는 거품이 풍성하게 있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라는 뜻이래요. 집이 잘 되라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그 공통점은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고 생활에 꼭 필요한 실용적인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와도 여러 사람이 똑같은 거를 많이 사가지고 가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요즘에 집들이 선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신세대라 그러죠. 뭐 G세대다, M세대다, MG세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요즘에 신세대들은 이렇게보다는 취향에 맞는 좋아하는 거 있죠. 좋아하는 거를 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꼭 필요한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피를 만드는 커피 머신, 와인이 사간다든가 아니면 와인 잔, 아니면 캔들,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소품 같은 거를 많이 사가기도 한다 그래요. 주로 초대한 사람들의 그 생활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 필요에 맞춰서 다양하게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